우리 아이 키 도대체 언제쯤 확 자라게 될까요? 어떤 부모님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안 클까요? 걱정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요즘에 아이가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단계에서 자라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이는 평생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에 나누어서 자라야 할 시기가 있고, 이때 확실하게 커야 최종 키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놓치면 따라잡기 힘든 골든타임이 아이 성장에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이들의 성장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항상 만나고 있는 소아한의원 대표원장 안예지입니다. 저도 매일 아이 성장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아이들의 성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저도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보통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밥은 잘 먹는데 키는 왜 그대로죠? 예전에는 잘 컸는데 요즘에는 성장이 멈춘 것 같아요. 다른 애들보다 키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이에요. 이대로 우리 아이 안 크면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아이의 키는 일정하게 자라는 것 같아도 조금 더 잘 크는 시기와 조금 쉬는 시기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마다 해주셔야 할 관리법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들 키 성장의 핵심 구간인 1차 급성장기, 성장 완만기, 2차 급성장기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시기마다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인지 혹은 정체되어 있는 시기인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1차 급성장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만 3세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키보다 몸무게가 더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는 부모님께서 절대 눈을 떼서는 안 되는 성장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성장은 키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신체 내부 장기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50cm였던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평균 90에서 100cm까지 자라는데요. 이 속도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다른 정말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기반이 되는 체력이 중요한데요. 이 시기 아이들의 체력은 몸무게에서 기반하기도 합니다. 즉 몸무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는 마른 게 좋지 않나요? 뚱뚱한 거는 사실 좀 싫어요. 이것은 사춘기 이상에 접어들게 되면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 3세 이하의 이 시기에는 마른 몸매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시기의 핵심은 결국 몇 cm를 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체중 성장세를 가져가느냐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소화기 기능과 식습관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보고요. 소화기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이 성장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밥을 먹고 너무 자주 개워내거나 먹은 후에 배가 빵빵하고 트름이나 방귀가 잦은 경우, 배변이 자주 묽거나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 음식을 입에 물고 있기만 하고 먹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경우, 감기가 오래가고 잘 낫지 않는 경우, 이런 증상은 소화 흡수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이때는 무조건 많이 먹이는 것보다 아이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거든요. 이 시기에 한약을 먹여도 될까요? 상황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호흡기 면역력을 보강하거나 감기를 예방하고 소화기를 보강하는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주고 성장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 시기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자는 것. 이 세 가지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성장 완만기는 만 3세부터 2차 급성장기 이전인 사춘기 전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성장이 느려 보여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한참 폭발적으로 자라던 시기가 지나다 보니 우리 아이 키 성장이 이제 멈춘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이 시기는 보이지 않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골 밀도가 형성되고 성장판이 준비되며 장부의 기능이 성숙해지고 면역력도 안정되는 시기예요. 그야말로 내부에서부터 성장의 뿌리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기의 성장 속도는 1년에 평균 5에서 6cm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것을 한 달로 따져보면 0.5cm 남짓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수치예요. 하지만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사춘기에 들어설 때 키가 생각보다 작고, 그렇게 되면 체중 키도 기대보다 조금 작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문제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겪는 작고 반복되는 증상들인데요. 예를 들면 자주 체하거나 잘 못 먹는 소화기가 허약한 친구들, 혹은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잦은 피로나 수면장애, 변비, 야뇨, 이런 것들이 전부 성장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기 때문에 클 때가 되면 다 크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성장의 속도와 패턴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는 시기예요. 특히 아이가 평균 5cm 정도는 꾸준히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또래의 평균에서 너무 밀리지는 않는지, 예전보다 성장 곡선이 꺾이지는 않는지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성장의 완성을 위한 준비기입니다. 아이의 기본적인 체력과 컨디션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호흡기 면역력이나 소화기 기능을 강화해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것이 이 시기 한약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기의 한약은 단순히 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몸의 여건을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급성장기는 사춘기 전후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성장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 키가 좀 크네요 라고 체감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여자아이는 만 10세 전후에, 남자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여자아이의 경우 처음 가슴 몽우리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2년 반에서 3년 정도 이후에 초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초경 전후에 2, 3년 정도가 키 성장의 골든타임입니다. 남자아이는 고환의 크기가 변화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때로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폭발적으로 키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기는 아이가 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키가 몇 cm 자라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가 잘 자는지, 잘 먹는지, 스트레스는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마지막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성숙이 조금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여자아이들이 초경을 시작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2년 정도가 지나면 성장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일은 단순히 우리 아이 밥 잘 먹고 잘 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이의 기초 체력이나 수면 상태, 스트레스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아이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오시는 부모님들께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키워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성장 잠재력보다 많이 작게 자라고 있다면 아이의 신체 건강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를 드립니다. 이 시기는 얼마나 크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크느냐,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조절하여 최종 키를 결정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니 이 시기에는 아이의 생활 습관이나 체질, 생활 환경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때인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중요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마다 반드시 해주어야 할 관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기본인 골든타임을 잘 알고 있더라도 막상 아이가 잘 먹지 않거나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때문에 그 성장 동력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단순히 키를 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이의 몸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다져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것은 아이의 체질과 지금 증상에 맞춘 맞춤 한약이에요. 약해진 기능들을 보강하고 기본적인 소화기나 면역, 체력들을 보강해야 성장 에너지가 몸 안에서 잘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차 급성장기 만 3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기 기능입니다. 잘 먹어야 잘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소화 기능이 약한 친구들에게는 이 부분을 보강하는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잘 안 먹고 잘 체하고 묽은 변이나 변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을 넣어도 그것이 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영양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만 3세부터 사춘기 이전까지의 성장 완만기는 면역력과 에너지 순환이 관건입니다. 이 시기에는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같은 만성적인 면역 질환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증상을 완화시키고 면역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성장이 더뎌지는 이유는 몸의 에너지가 자라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지금 그 증상을 막는 데 쓰이기 때문인데요. 면역이 안정되면 그 남는 에너지가 성장과 근골격계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일 수 있는 2차 급성장기에는요, 무엇보다 신체 에너지 조절과 자율신경계 균형이 중요해요. 이때는 성숙이 시작되며 성호르몬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또 성조숙증이나 빠른 성장 후 급격한 정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근골격계를 자극하는 약제와 함께 신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이 유독 감정 기복도 심하고 스트레스에 잘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다 사춘기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한약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성장 한약은 이 한약 먹고 키 진짜 크나요?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성장 치료는 성장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 몸이 잘 자랄 수 있는 리듬과 조건을 찾아주는 것에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이들이 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제 일처럼 기뻐요. 그래서 한 번씩 진료할 때 어머님이나 아이들이 이번 달에 정말 잘 컸어요 하면서 기쁘게 들어오시면 정말 제 일처럼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순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진료를 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그 마음 저도 정말 잘 알아요. 특히 부모님들께서 내 키가 작아서 우리 아이도 작아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잘 못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안 크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 마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